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지만 너무 과도해서 얼굴이 노랗게 칙칙하게 보인다면 적당히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얼굴에 뭔가 커다란 점은 없는데 얼굴색이 칙칙하고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시술을 받아야 환해지지? 라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 막 누가 좋다고 하는 막 땡땡 주사, 뭐 명품 이름이네, 뭐 내 피부도 명품처럼 좋아지겠네 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봐도 피부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눈에 띄는 점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이유들을 알아보고 이것을 해결해서 얼굴이 밝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을 어둡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크서클입니다. 자, 다크서클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나타나고 이러한 이유들도 단독이 아니라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유로는 첫 번째, 눈물 고랑에 의한 함몰, 두 번째, 눈 밑 지방에 의한 돌출, 세 번째, 색소 침착, 네 번째, 얇은 피부로 안이 비치는 현상, 다섯 번째, 눈 밑 잔주름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4번, 색소 침착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어렸을 적 아토피와 같은 피부염, 그 밖에 다른 접촉성 피부염으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토피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등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눈을 비비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자극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여성분들 중에 눈 주변에 화장을 짙게 막 자주 해주시는 분들도 다양한 알러지 반응이나 자극에 의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부염으로 인한 눈밑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부염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자, 눈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연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 후에 연고를 선택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염이 만성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눈 주변을 비비지 않고 초기에 피부염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콧대 옆에 안경 자국입니다. 자, 평소에 안경을 자주 끼시는 분들이나 선글라스, 돋보기를 자주 끼시는 분들의 경우 콧대 옆쪽이 눌려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단순히 눌려있는 것을 넘어서서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성적인 자극이 피부에 가해지면 색소 침착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팔꿈치가 자주 막 쓸리는 사람의 경우 팔꿈치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 병원에서 레이저 토닝을 할 때 안경 자국이 심한 분들의 경우 안경 코받침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백날 콧대 옆에 색소 침착을 토닝을 해도 매번 안경으로 그 부위에 마찰이 가해진다면 다시 색소 침착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 제거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드름 자국, 모낭염 자국입니다. 자, 피부는 손상이 생기면 상처를 아물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자, 여드름도 모낭에 생기는 일종의 염증, 상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물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자, 이때 혈관들이 몰리는 것이 여드름 불금증인 것이고, 또 우리 몸은 손상이 있는 경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곳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우산을 염증 부위에 덮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드름 색소 침착입니다. 사실 20, 30대 색소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여드름, 뾰루지로 인한 색소 침착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방법을 알아보면은, 자, 첫 번째는 여드름이 일단 화이트헤드, 즉 좁쌀 여드름인 경우에 미리 먹는 약이던 피지 파괴술로 피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때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여드름이 곪은 상태일 때, 즉 화농성 여드름일 때 일단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면봉을 수직을 눌러서
모공을 통해 피지가 표피의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나오도록 하고 안 나오면 포기해야 합니다. 구멍이 난 이후에는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듀오덤과 같은 패치를 붙이거나 아니면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작거나 깨끗한 경우에는 특별히 바르지 않고 오픈해도 되지만 그 위에 화장품이나 오염된 물질을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세 번째, 여드름이 터지고 나물고 난 후 검붉어질 때인데 터진 구멍이 메꿔지고 살짝 살이 검붉어질 경우 약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발라주는 것이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증이 있는 상태, 피부 표면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는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는 근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담을 한 이후에 바르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헤어라인에 있는 뾰루지 자국입니다. 색소 치료를 하다 보면 헤어라인 따라서 뾰루지가 생겨서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어 제품 때문입니다. 자, 모발에 뿌리는 스프레이나 왁스, 헤어 오일 등등의 모발과 함께 헤어라인 부분에 있는 모낭에 감염이나 자극을 줘서 모낭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헤어라인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뾰루지나 화이트헤드 등이 생기는 분들 중에는 헤어 제품을 전혀 안 쓴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사실은 바로 화장품의 저류입니다. 자, 화장품들의 성분들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나 화이트헤드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자주 놓치는 부위가 바로 이 헤어라인입니다. 자, 병원에서 자가 세안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시술 시에 병원에 누웠을 때 실제로 헤어라인 안쪽에 두피의 세안제 성분이 그대로 묻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세안을 할 때 반드시 헤어밴드, 터번 등으로 이마 위쪽까지 고정을 하고 세안을 할 때는 약간 머리 감듯이 두피 안쪽까지 충분히 세안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헤어라인의 뾰루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헤어 제품을 쓰는 경우에 스프레이 경우에는 가리개를 사용해서 헤어라인 쪽 두피를 충분히 가리고 오일이나 왁스 등의 제품을 바를 때는 되도록 모근 쪽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안을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밴드나 터번을 쓰고 두피 안쪽까지 머리 감는다는 느낌으로 헤어라인 위쪽까지 메이크업 성분이나 세안제 성분, 선크림, 피지 등을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세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코 옆에 실핏줄인데, 자, 병원에 코 옆에 실핏줄 확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 중앙에 위치를 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코 옆에 혈관 확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 두 번째는 주사, 홍조, 세 번째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는 붉어짐과 함께 약간 기름진 각질의 형태도 나타나므로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주사는 얼굴 정체에 나타나는 형태도 흔하지만 코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태도 흔합니다. 자, VBM 퍼펙타와 같은 혈관 레이저 등으로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혈관 확장증은 사실 앞에 두 번째 주사에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다른 질환 동반 없이 혈관이 늘어지거나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햇빛을 잘 차단하고, 두 번째 뜨거운 물이나 사우나에 오랫동안 있는 것을 피하고, 세 번째, 코를 반복적으로 푼다거나 잡아당겨서 마찰을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얼굴에 누런빛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얼굴에 노란 톤을 띠는 경우는 첫 번째,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는 흔히 황달로 알고 있는 것과, 두 번째, 특정 음식 섭취 등으로 생기는 케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황달은 눈의 흰자, 공막 부위가 노래지고 피검사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검사로 감별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피검사상 빌리루빈 수치는 정상인데 얼굴이 노란빛을 띠는 경우에 케로틴 혈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케로틴 혈증은 베타케로틴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중 베타캐로틴 농도가 상승을 해서 피부가 누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베타캐로틴은 토마토, 당근, 호박, 시금치, 귤, 망고, 고구마 등에 풍부하게 있어 이러한 음식들을 과다 복용 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다이어트 때문에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특정 제철인 과일을 과다 섭취해서 얼굴 톤이 누렇게 되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지만 너무 과도해서 얼굴이 노랗게 칙칙하게 보인다면 적당히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째는 입가 옆 색소 침착입니다. 입가에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다 보면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염증 후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입가에 생기는 염증으로 교과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곰팡이 감염입니다. 자, 아니 무슨 요즘 시대에 입에 곰팡이 감염이야 싶으실 텐데 입가 쪽에 침이 고이게 되면 곰팡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항진균제, 즉 곰팡이 약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항진균제를 처방해도 호전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 예를 들어 면역 상태도 좋고 위생 상태도 좋은 분이고 입에 틀니나 교정 장치 등도 안 하고 있고 말할 때 침도 별로 고여있지 않은 분인데 입가 쪽에 검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의 원인은 무엇이냐? 자, 물론 입가 쪽 염증을 유발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치약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자, 치약 성분은 생각보다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약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치약은 양치할 때만 치아와 입안 점막에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다가 바로 물로 헹궈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양치를 하는 동안 치약이 계속 자주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입가 쪽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게 입가에 염증이 계속되거나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분들은 치약을 교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을 칙칙하고 어둡게 만드는 요인들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